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합니다. 지금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장마감 오늘도 50분 정도 앞두고 2부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또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결 전화가 오면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39포인트대입니다. 전 시간대와 크게 달라진 바 없고요. 8포인트대의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2540선 위아래로 지금 공방벌이면서 종가 기준 2540선을 회복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2552포인트대에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후 10시 정도의 급락이 좀 나왔고요. 2536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현재 포인트 2539포인트, 한 3포인트 정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뭐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10시경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도로 전환한 뒤에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소폭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81억 원 매도, 기관은 554억 원 순 매수합니다. 개인은 62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기관 가운데에서는 오늘 대다수의 또 것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전주체가 매수하고 있다.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금 오늘도 매수에 좀 동참하는 모습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83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전 시간대보다 한 3포인트 더 내려오면서 오늘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780선대까지 지금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85포인트는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796포인트, 800선 돌파 하나 했습니다. 장 초반에. 그런데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 나왔고요.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은 대다수가 제약 바이오 업종들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저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일중으로는 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개인은 762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1090원 90전에 거래가 됩니다. 일단은 1090원대까지 다시 재진입은 해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증권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롯데지주, 코오롱, IHQ 5종목입니다. 증권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권주 아직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8%가 넘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잘 가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렇다면 증권주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된 건데, 일단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이 모두 쭉쭉 올라가면서 드디어 화랑장이 오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좀 빠지긴 하지만 여전히 증권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시장을 그동안 이끌었던 두 종목이고요. 여전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오면서 280만원대도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79만 4천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잘 달리고 있는데요. 86,600원대에 거래가 되면서 9만원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지금 눌려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다 할 상승 흐름이 없었던 모습인데, 그동안 눌려있던, 좀 주춤하던, 쉬어가던 주가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 또 다시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D램 수요가 소폭 증가하면서 하락세도 일단락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 전망이 유효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동빈 회장의 지분 매입 기대감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69,900원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롯데쇼핑 실시간 검색어에서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블록딜 형태로 롯데쇼핑의 지분을, 꽤 많은 지분, 2천억 원이 넘는 3%가량의 지분을 매각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롯데지주를 매입하기 위한 총알장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문기사가
많이들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롯데지주는 상승, 롯데쇼핑은 하락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블록딜로 판매한 롯데쇼핑의 가격은 21만 4천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은 자회사 주가 상승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데 코오롱 관련돼서 뒤에 붙는 자회사들 요즘에 시장에서 이슈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티슈진까지 보셨을 텐데 티슈진도 상장 이후에 고평가 논란은 여전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했고요.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PI 그리고 티슈진, 코오롱생명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등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들이 지금 우상향하면서 지주사 코오롱도 주가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HQ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현재도 11%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딜라이브에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은 맞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6위고요. 신성통상, V원텍, EM코리아, 코렌입니다. 녹십자 랩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상한가 기록했고요. 요즘에 놀라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52,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현재도 11%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은 항암제 관련 바이오 종목에 대한 재평가 흐름에서 녹십자 랩셀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차세대 면역 항암제 기술로 꼽히는 NK 세포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녹십자 랩셀이 연일 신고가 경신하면서 랠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성통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평창 패딩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급했고요. 언론 기사로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오늘 롯데월드타워 지하 1층에서 평창 롱패딩을 사기 위해서 1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경신을 또 해나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좀 주가가 장 초반보다 주춤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V원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원텍은 중국에 OLED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중국 바저우 윤구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와 지금 플렉서블 유기 발광 다이오 아픈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고 공시를 한 바가 있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EM코리아입니다. 자회사 수소 기술 이전 이틀 연속 급등 소식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던 EM코리아입니다. 자회사 엘컴텍이 적은 전력으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는 소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코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인식 관련 소식인데 삼성패스 글로벌 확산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홍채 인식 기반의 삼성전자 삼성패스가 글로벌 확산이 될 것이라는 소식인데 코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8 전면 800만 화소 카메라 렌즈, 홍채 렌즈 등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자, 2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 오늘은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승의 동력이 어디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가가 과연 지금부터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이 수급을 준비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1,737억 정도 순 매수를 했었고요. 연기금이 221억으로 어저께 기관 주체 가운데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이 순매수했는데, 자, 순매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도했던 종목 중심으로 각각 5개 종목씩 리뷰를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이게 상당히 소형주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가 이렇게 소형주를 과연 매도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잠깐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리뷰를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은 대한광통신이 액면가 500원이고요. 지난 2017년 4월 달에 보면 1,800원대, 최근 들어서는 약 4개월, 5개월 만에 3배 정도 급등한 4,990원 이후에 최근 들어서 약세의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수급의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런 지금 빨간색 라인이 외국인의 순매수의 기조입니다. 즉, 소형주 가운데서 때론 1,000원짜리가 4,000원짜리 되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주가 급등할 때마다 외국인이 지속적인 순매수가 있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1월 달 이후에 외국계가 공격적인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실선인 즉 금융투자가 순매수하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즉 어저께는 외국인은 순매수 그리고 금융투자는 순매도했다는 거 보면, 일단 금융투자는 대한광통신 즉 실적을 넘어서 이 정도 이익이 됐으면 나는 팔겠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는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 매도 관점으로 일단 대한광통신 고점 논란 이후에 일단 금융투자는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우건설인데요. 자, 대우건설 최근 들어서 M&A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슈를 좀 보니까 M&A 관련돼 가지고 호방건설이 즉 시공능력평가 3인 대우건설 인수전 뛰어들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면 통상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M&A라는 이슈가 있게 되면 결국 주가는 상승할 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보다 약세의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긴 롱텀을 보면요. 지난 2017년 즉 11월 달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요. 거래가 있었다면 지난 5월 달 이후에 즉 M&A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주가가 좀 거래가 급등했었고, 지난 12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모 건설회사가 M&A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에 예상보다 주가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은 이번에 대우건설 관련돼서는 M&A 관련돼서 호재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우리가 LH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금품 수수 비리 때문에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 11월 초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앞으로 LH 수주에 있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는 대우건설 M&A 이슈도 중요하지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최근의 주가 하락은 또 다른 수주의 어떤 하나의 어떤 포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주와 관련돼서 이제는 내년 2월까지 못할 거다 그런 충격 속에서 대우건설 매도했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세 번째 하나생명입니다. 실은 하나생명은 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생명의 지분을 약 2.5%를 블록딜 어제 했고요.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약 1,591억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도한 것이 아니라 블록딜 창구를 결국 금융투자 즉 증권 쪽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어저께 매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하나생명 관련돼서 어제 어떤 기본적으로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제 하나생명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블록딜 즉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결국 그 매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각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중국발 호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딱히 손에 잡히지 않지만 중국 관련돼서 한국과 상당히 과거 사드 배치 외의 경제적인 부분들 상당히 부담이 이제 해소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올 한 해 들어서 우리가 통상 판호라고 그러는데요.
판호, 실은 이게 한자기 때문에 한글로 본 판호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서비스 허가권, 즉 신작 게임 허가권을 중국이 그동안 3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게임 기업들이 새로운 신작을 발표해도 중국에 결국 런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펄어비스 관련돼서 상당히 훈훈한 어떤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 관련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중국발 호조가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상당히 이 시각 현재도 17만 5천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금융투자가 어저께 공격적인 매도했다는 것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국발 훈풍이 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주가가 올랐으면 저는 팔겠습니다. 그런 어떤 금융투자의 색깔이 예상보다 진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티슈진 종목인데요. 자, 티슈진 관련돼서는 실은 많은 분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상승한지 저는 모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매매 패턴을 보면 무엇보다도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티슈진의 주가가 68,600원, 즉 공모가 대비로 약 3배 정도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체 가운데서 개인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즉 64,300원,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조 8천억 되는데 이것이 실은 거품이 아니라 그런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티슈진의 주가가 6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비중이 97%, 98%가 아니라 개인의 비중이 약 50~60%로 좀 내려가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수급을 맞춰준다면 티슈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인의 비중이 많다는 걸 보면 티슈진의 주가 부정적인 코멘트입니다만 거품 논란이 많다. 그런 관점으로 금융투자가 전일 매도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가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늘 하루 장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또 개인의 비중이 어제와 같다면 약 97%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0.5%에서 0.9%로 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면 티슈진 전일 금융투자의 매도는 무엇보다도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는 팔겠습니다. 그런 판단과 맞물린 것 같습니다. 또한 증권사에 대한 페이퍼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권사 HTS를 보면 결국 페이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퍼가 나오지 않다는 것은 주가 상승했습니다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주가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서 일단 노코멘트이기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페이퍼를 노코멘트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아무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정리하면 기본 수급 가운데서 개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강조드리겠지만 주가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전일 금융투자가 매수한 어저께 누적으로 매수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면 예상보다 부정적인 이슈 그리고 50주 신고가 중심으로 금융투자가 매도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 하락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간단히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 5종목 살펴보면서 이슈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자, 지금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에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입니다. 이재우 DHP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네. 오늘 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해주시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분류되는 그런 업체인데, 그래서 이제 5G 모멘텀, 우리나라 5G 모멘텀과 더불어서 인도라든가 베트남 등의 어떤 신흥국 토지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쪽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 메탈, 소재라든가 또 차후에 이제 ESS라든가 전기차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어서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생산 기반이 베트남 쪽에 거의 모든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서 IT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베트남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다만 올해 그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쳐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실제로 통신 장비 업종의 이 성수기인 하반기, 4분기, 겨울쯤에 요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평창 동계 올림픽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여기에 따른 시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비중이 50% 이상 한 55% 정도 되니까 실제 실적은 이쪽에 그 어떤 성수기 진입에 따른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휴대폰 부품 그리고 뭐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가져볼 수 있겠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잘 나갔던 뭐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나온 쪽 부분이고 그동안 좀 짓눌렸던 뭐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쪽으로 매기가 좀 연결되는 부분도 목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짓눌렸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38,000원대 정도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3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 서진 시스템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에 왔다라고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저희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송동현 팀장도 5종목을 또 들고 나왔을 텐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꾸준히 추천을 드렸고 당분간은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잠기면서 이제 하이닉스 역시 그동안에 조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어제부터 좋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발생하면서 이제 오늘 시가부터 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시기는 바로 오늘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이닉스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 흐름을 먼저 보시면 우선은 거래량이 박스권일 때 내릴 때는 거래량 항상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신규 매수 포인트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늘어난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전날은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가득 찬 양봉이 나왔고 오늘 시가로부터 올려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신규 매수 접근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타이밍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역시나 4분기에서도 D램 가격의 안정화라든지 그 D램 공급에 대한 수요가 역시나 계속 많다는 점, 그 점에 집중할 수 있고 19년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8년도까지는 반도체의 어떤 수요 확대 국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현재 18년도 세계 최대치의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에 대응을 하려고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8년도까지는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4분기에서도 최대 이익이 전망이 되고 18년도부터는 이제 3D 낸드 플래시의 어떤 수익성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를 조금씩 지금 시점부터 좀 확대를 해나갈 시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애플의 아이폰 X를 이제 안 쳐다볼 수가 없겠는데요. 아이폰 X의 어떤 수요 초과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이폰 X의 매출이 증가할 것 같은데 역시 아이폰 X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품이 대다수 들어갑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은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3D 낸드 플래시의 고용량 부분이 또 수익성 면에서 많이 또 개선이 될 것이라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서 한번 보유를 중장기적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일단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다음 종목을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JW 생명과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바이오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JW 생명과학은 현재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JW 생명과학을 추천드린 이유는 지금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선은 저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을 접근할 때는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 둘 다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을 특별히 선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JW 생명과학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3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노인 환자의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의약품 전 사업부가 좀 더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이익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이오 환경이 조금씩 차익 실현의 분위기가 나오는 만큼 좀 분할 매도를 대응하시면서 좀 더 조정이 오면은 접근하는 방향이 옳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오 장세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량으로 차익 실현의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은 기간 조정의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이 상승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셨다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고 분명히 또 조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기간 조정에서 제가 또 매수 타이밍이 오면 또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 또 절반 이상의 물량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은 이제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DSP 정말 애증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옛날부터 많이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OLED 관련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호 DSP를 지속적으로 포트에 빼지 않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4분기 혹은 내년 초까지도 지금의 주가 현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을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안 오른 종목을 색출하는 게 지금 중요한 어떤 목표라 볼 수 있는데 지금 OLED 종목들도 나머지는 잘 올라갔어요. 뭐 제이스텍이라든지 톱텍이라든지 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영호 DSP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역시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그래도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좀 수요 초과 현상에 대한 어떤 비용 처리 문제에서 운송 부분에서 역시나 조금 대응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 운용 부분에서 조금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구조적인 성장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수익성 부분은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이라 일단 판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결과가 4분기 정도부터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총이 76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올해의 매출액은 한 2,5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라 보이는데 시총은 760억이면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PR 면에서도 굉장히 싼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은 판단이 들고요. 자, 다음은 메리츠 종금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죠. 제가 또 추천드린 이유는 역시 박스권 흐름에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몇 프로 상승이죠? 2.43% 정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5.6%까지 일단 올랐습니다. 일단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상향을 지금부터 좀 할 수 있는 추세라고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 순이익이 899억 정도로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43% 정도 성장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역시나 이제 증권주의 투자 포인트는 지수 상승에 따라서 역시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면이 실적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초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화랑이었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IB에 대한 어떤 사업 구조적인 확대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수익을 더욱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하지만 지금의 어떤 초점 분야는 역시나 거래대금 활성화에 따른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의 상승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타이밍도 괜찮기 때문에 증권주를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를 더 보시면 이제 SK 머티리얼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IT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는 IT 종목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18년도까지는 굉장한 그 수요 초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중소형주 중에 터픽이라 볼 수 있는 SK 머티리얼즈를 종목의 포트에 편입시켜서 쭉 보유하는 전략으로 일단 가져가 봐야 되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 보는데 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18년도는 3D 낸드 플래시의 본격적인 어떤 수익성이 향상되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D 낸드 플래시의 그 구조를 보시면 뭐냐면 그 반도체 공정 중에는 이제 메탈을 많이 씌우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 거기서 시가 3D 낸드 플래시는 D램과 다르게 좀 더 쇠를 많이
입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쇠를 많이 깎아내야 돼요. 그 식각이라 부르는데 SK 머티리얼즈가 이제 식각액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경쟁 업체로는 후성과 효성이 있기도 한데 WF3와 NF6 이 두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일단 당연시 되고요.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포인트라 볼 수 있고, 관련된 자회사 뭐 SK 쇼와덴코라든지 SK 에어가스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 관련된 그런 자회사들도 투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자회사 관련된 실적들도 일단 증가하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SK 메탈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점차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또 그 정확한 시기가 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머티리얼즈 그러면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눌림목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네, 우선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일단은 주가가 먼저 한번 상승 흐르고 나갔을 때는 분명히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 보통은 정배열 상황에서는 21선까지 주로 조정이 옵니다. 혹은 61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21선까지 우선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그런 국면에서 다시 재상승을 할 때가 투자 포인트, 매수 시점이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나가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죠. 7191번님께서 오늘 뭐 인기 검색 종목으로 뽑히고 실검 계속 올라와 있던 종목 신성통상 1290원에 25% 가지고 계신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보십니다. 요즘에 지금 완판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뜨거운 감, 예전에 저희 노스페이스 패딩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은 신성통상 시청자께서 지금 사했던 가격보다는 좀 이익이 약간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기사도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동안 그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평창 우리가 롱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중고등학생 지금 벌써부터 긴 패딩을 입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가운데 하나가, 결국 신성통상이 이번에 약 3만 장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서 현재 7,000장 3만 장 가운데서 2만 3천 장은 이미 다 완판이 돼가지고 7천 장을 다시 한번 롯데백화점 중심 팔려고 그러는데, 현재 이것도 계속 거의 없다 얘기하는데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롱패딩이 보니까 14만 9천 원이고요. 자, 3만 장 만들었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44억 7천만 원이고요. 결국 신성통상의 주가가 이렇게 결국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신성통상이 실적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이게 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약 9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답이 안 날 정도로 마이너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성통상이 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330원 가지고서 우리가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티슈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2조 3조 하고 있는데, 신성통상의 현재 시가총액이 1,900억 원이라는 걸 보면 일단 신성통상이 주가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심리적으로는 신성통상 관련돼서 이번에 평창 롱패딩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 건 맞는데,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3%의 급등, 그리고 이 시각 현재도 1,330원으로 어제 오늘 동안 약 6%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신성통상의 어떤 실적 호조와 맞물렸다기보다 그만큼 기대감으로 스팟으로 상당히 떴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지난 3거리입니다. 어제는 25만 여주요. 그리고 그 전에는 18만 여주, 그리고 그 전에는 20여만 여주 순매수가 개인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이 매수할 때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순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신성통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녀분들, 특히 중고등학교에 어떤 여학생이 있다면 우리 딸 나도 이번에 평창 롱패딩을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 맞는데, 이것이 결국 주가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그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성통상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각 현재도 1,490원대 상당히 주가 급등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외국계가 이번을 기회로 오히려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패턴 가운데 개인의 패턴인데, 개인은 결국 주가를 상승했습니다만 외국계가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신성통상 최근 며칠 동안 평창 롱패딩을 통해서 이벤트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 정리하면 외국계가 이렇게 매도하는 가운데서 신성통상 주가 상승하기에는 예상보다 부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재무구조도 예상보다 부정적이다
매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시청자께서 이 종목을 사시고 싶어 하셨다는 전제가 아마 따님이 그 중고등학생이 있으셔서 그런 데 생각하시는 몰라도 일단 이런 부분들 이벤트로 보시고요. 눈 감고 매수 안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사진 올라온 걸 봤는데 고등학교 급식실 풍경이라고 하는데 전원이 롱패딩 똑같은 옷들을 입고 있는 진기한 풍경을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83번님께서 첼시스 종목 124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첼시스는 어떻습니까?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은 첼시스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자, 오늘 장중에 15%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첼시스가 급등한 이유는 자회사가 이제 백신 관련된 그런 제품을 만든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일단 첼시스가 뜬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차트 흐름만 보면 일단은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냐면 124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제가 판단이 좀 틀려서 조금 더 상승하는 국면이 오늘 장중에도 나온다면은 원금 정도에 좀 정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 이런 거는 다 테마성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는데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연기금 쪽 소식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저께 연기금이 매수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보면 주로 대형주, 즉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어제부터 매수하는 가운데서 매도했던 종목들이 나와서 매도했던 종목 중심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LG화학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 2일 날 신고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제는 뭐 제2차 전기 배터리 쪽으로 계속 시장에 집중하세요,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이쯤에서는 좀 매도하겠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연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이후로도 일단 외국인들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기금은 일단 이쯤에서는 매도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10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은 순매수,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기금을 매도했다는 색깔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매도를 한번 하게 되면 예상보다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의 각도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LG화학 관련돼서 매도 경고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대제철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제철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포항 관련돼서 이번에 지진 관련돼서 좀 충격이 좀 있다고 좀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증권사의 패턴들도 예상보다 이 시각 현재 54,500원입니다만 증권사 패턴들은 약 70만 원대, 그리고 77만 원대, 그리고 7만 5천 원대 이 작은 박스권 매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중국발 소위 철강 관련돼서 예상보다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 속에서 현대제철에 있어서 상당히 증권사 페이퍼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연기금 쪽에서도 일단 매도 쪽으로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이톡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소외됐던 부분이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셀트론을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주의 종목의 주가는 어느덧 뭐 몇십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메이톡스의 주가가 이 시각 현재 2조 4천억대, 그리고 현재 44만 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상보다 증권사나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의 트렌드가 이제는 뭐 기본적으로 메이톡스 이런 쪽이 아니라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집중했다, 그런 관점으로 매도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정유점 관련돼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뒤집어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대비로 한국 돈의 가치가 소위 원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다면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결국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가 되면 지금보다 더 수익률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융투자를 넘어서 연기금 쪽에서는 이쯤에서 매도하자,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매도에 대한 판단의 첫 번째로는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런 판단이 예상보다 연기금의 어떤 매도의 기본 팩트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입니다. 이것도 실은 같은 관점이죠.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를 최근 들어서는 팔고 한국 돈의 가치를 사는 그 원고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도 달러당 1,090원대, 이제는 뭐 1,100원대에서 1,090원대로 내려간다면 한국 돈의 가치가 더 강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출주에는 부진하지만 수입 입장에서, 즉 내수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 5일 동안 주가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8,800원대, 즉 2%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중심인 CJ제일제당이 결국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거 보면 무엇보다도 이제는 원화 강세가 내수주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 매도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일 연기금이 매수했던 전체적인 누적 가운데서 매도했던 몇몇 종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계가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 중심으로 쪽집게처럼 연기금은 전일 매도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송동현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오팜 우선 보겠습니다. 네. 자,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제가 말씀드릴 시점부터 해서 한 25% 정도 현재 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매수하기 굉장히 좋아지는 신규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21선까지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신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개선점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실적이 우상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팜은 그러나 5만 원 이상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한화를 한번 볼게요. 자, 지주회사 11월 달에 지주회사 개편법이 이제 있는데, 지금 지주회사 관련된 주 중에서 하나를 제가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나는 케미칼과 태양광 그리고 방산인 테크인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어제인가요? 하나의 삼남인 무슨 사장님이 조금 무리를 일으키면서 좀 전반적인 심리적인 약세가 이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재무 가치라든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 주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하나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톱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톱텍 역시 이제 OLED 혹은 태양광 반도체 장비 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11%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단 OLED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OLED의 어떤 산업 자체만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크게 호황이 될 확률이 높고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톱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오고 또 매력적인 또 매수대가 또 오고 있기 때문에 톱텍도 역시 지속적인 관심주로 가지시면서 적절한 시기에서 추가 매수를 대응하고, 또 좀 더 매도 가격이 오면 또 분할 매도 하시고, 이런 전략으로 계속 끌고 나가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NH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제가 신규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오늘 증권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좋아하는 일단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증권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역시나 계속적인 박스권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지금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평균적으로 없다가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죠.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스권 돌파를 한다면 이제는 상방의 위쪽이 2만원 정도까지의 또 매물대가 있는데, 이쪽까지는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트즈 종금증권과 뭐 동일한 포인트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좀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NH투자증권을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은 KMW 한번 보겠습니다. KMW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약 20%, 25%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KMW는 5G 관련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주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이제 통신 케이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5G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중국에서 이제 5G에서 주파수 선점 뉴스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빠르게 반응한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도 이 KMW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마침내 돌파를 했고요. 제가 그 이전부터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했던 시점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대였어요. 그러다가 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선 당분간은 지속적인 상방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서는 본격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KMW의 어떤 주가의 우상향이 중장기적으로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담을 한번 또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상담이고요. 0913번님의 문자입니다. 67,100원에 30% 비중, 수익이 꽤 많이 나신 걸로 지금 보이는데,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LG전자 오늘 세이프가드 얘기 나왔는데, 그렇죠. 뭐 반절의 성공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미국이 이번에 세이프가드를 다시 한번 일정부 가동했다는 거 보면 아마 이렇게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통상 뭐 삼성전자는 너무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주로 L전자, 즉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L전자를 많이 좀 매수하셨던 그런 또 패턴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ITC가 좀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 L전자 관련돼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세탁기 일정 부분 팔게 되면 그 이상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증권사에서는 그 오늘 새벽이죠. 아마 밤새 그 페이퍼를 썼다가 이번 ITC의 결과를 보면서 이제 아마 페이퍼를 낸 것 같은데요. L전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페이퍼가 나왔는데, 자, 오히려 이 시각 현재 L전자의 주가가 약 3%대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 3%라고 그러면 이게 상승보다 급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이러니컬한 것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 L전자 입장에서 수출을 지금 미국 상대로 그만큼 어쨌든 뭐 적게 해야 될 것인데, 어제보다 오늘 외국계가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는 외국계가 12만 3천여 주 순매수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아직 뭐 장 마감까지는 몇 분 안 남았지만 17만 여주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어저께 3만 5천여 주의 매도, 오늘은 15만 6천여 주의 순매수라고 했다는 거 보면 오늘 새벽에 미국발 ITC를 상당히 L전자는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TC, 즉 미국의 이번에 그 월풀 관련돼서 좀 반박할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월풀 입장에서 미국의 월풀, 즉 세탁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L전자가 그만큼 싼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월풀 제품이 세탁기가 안 팔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그 삼성전자 그리고 L전자의 어떤 세탁기가 미국에는 월풀보다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일단 미국민 입장에서 보면 제품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한국이 기본적으로 세탁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기능이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눈에 딱 맞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ITC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덤핑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L전자가 주가 상승하는 것은 ITC 관련돼서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좀 더 길게 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 한국 입장에 보면 중국이 수출 1위고요. 미국이 수출 2위입니다. 미국 수출 국가 2위인데 거기서 이제는 세탁기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소소한 것 관련돼서 계속 세이프가드를 가동하게 된다면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전자의 주가 상승은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이번 ITC 관련돼서, 즉 월풀 세탁기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L전자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짚어주셨고요. 지금 3시 27분 벌써 지났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538포인트대에서 지금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2538포인트대를 한 1시간 30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2540선까지 회복이 되느냐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2분 30초 남았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고점은 255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갭으로 띄우면서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이후에 흘러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2530포인트대에서 지금 더 이상 상승 흐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매수하다 소폭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에 동참을 했고요. 178억 원 규모입니다. 기관은 대신 매수 규모를 좀 더 줄였습니다. 358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은 여전히 팝니다. 69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상승하고요. 현대차가 지금 2,000원 하락하면서 15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LG화학 0.8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포스코와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올라가고요. 삼성물산도 지금 보합권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78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780선은 지지받을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일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매일같이 보여주던 코스닥 지수가 어찌된 일인지 전강후약의 하락장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609억 원 사고 기관 외국인 소폭식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의 낙폭이 큰데요.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만큼 오늘 낙폭도 큽니다. 신라젠, 티슈진 11%, 7%대 각각 낙폭이 보이고 상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NM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3% 가까운 하락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로엔 올라가고요. 하지만 상승폭 미미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포스코 캠텍 4.07%나 올라가고요. 하지만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빠지고 있고 바이로메드가 지금 5.53% 빠지고 있고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 어느새 시총 8위까지 내려왔고 현재도 1.43%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양시장 이전과는 흐름이 조금 달라진 모습들, 조정 국면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김진석 소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후로 조정이라는 얘기가 조심조심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동안에는 나왔지만 예상보다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바이오 관련주가 소폭 밀릴 때 이제 다시 한번 증권사에서는 조정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상승 업종 가운데서 오늘 증권 업종이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0.38% 상승했습니다만 증권 업종은 4.5%로 아마 유가증권 시장보다 5배 정도 일단 증권 업종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증권 업종이 상승한 이유이 무엇인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과거에는 증권사가 소위 천수답 시장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지점에서 영업할 때도 수수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회사에서 힘들게 했던 적도 많이 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증권사 패턴이 바뀌었죠. 어떤 증권사에서는 평생 수수료 무료, 어떤 데는 15년 무료, 물론 제세금이 별도이겠지만 예상보다 그렇게 수수료가 무료가 된다면 지금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사에서는 아직까지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이지만 어떻게 보면 KB나 NH 이런 증권사의 데이터를 보면 2016년 3분기보다 2017년 3분기가 수수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좀 늘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를 수수료보다도 이제는 이런저런 banca 슈랑스를 비롯해서 복합적으로 금융상품 팔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매매 수수료는 없어졌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팩트 가운데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부터 미국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날이죠.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자, 땡스기빙 데이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정말 오국백가가 잘 끝났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모습인데 일단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식 참여하신 분들은 이것이 과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올 한 해 미국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걸 보면 또 다른 금융상품 관련돼서 일단 땡스기빙이 이루어지겠다 보겠고요. 다만 한국 관련돼서 오늘 유통업종의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이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결국 땡스기빙 데이 때 미국의 유통주가 급등한다면 한국에 있는 지수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작 현재 현대백화점이 0.3% 그리고 이마트가 약 1% 약세를 좀 보이겠고요. 신세계는 27만 1,000원대 예상보다 주가가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상승폭이 많이 커지고 있고 또한 롯데아이마트, 롯데쇼핑 등 예상보다 유통주의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발 땡스기빙 데이 관련돼서 한국의 유통업종은 오히려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들 상관관계가 있어서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한국 유통업종의 주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9% 상승하면서 2,540선 다시 탈환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낙폭이 좀 있는데요. 1%가 넘게 장 후반에 내렸습니다. 780.91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요즘에 움직임이 심상찮은데 오늘 1,090원 살짝 무너지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6원 70전 하락하면서 1,089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전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SK하이닉스 종목이고요. 최근에 다시 상승 기지개를 켜며 상승폭을 67.4%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삼성 SDS 역시 50%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의 OCI 종목 오늘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를 만들겠다 얘기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 반짝했죠. 38.8%까지 올라갑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테스 종목 지금 25.8% 수익입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가봅니다. 장기환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 SDS 두 종목 지금 잘 달리는데요. 향후에 이 종목들 어떤 흐름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전체적인 장 흐름 자체가 큰 그 대세 상승장 속에서의 움직임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S나 SK 하이닉스가 다 똑같은 종목이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큰 흐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올라가다가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조정받으면은 재차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런 작업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SDS가 공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오늘은 바이오가 쉬면서 2차 전지라든가 IT 종목, 그동안 안 갔던 종목이 상대적으로 안 간 게 올라가듯이 그 흐름이 점차적으로 큰 시세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연상이 있고,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일정 정도 급등하면은 최소 보름, 한 달 반을 쉬고 움직이는 게 공이 2차 전지라든가 IT라든가 대형주든가 바이오라든가 다 똑같이 그런 흐름을 갖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의 매매 전략을 잘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역시 오늘 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 SDS나 SK 하이닉스도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는 장세 속에서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2, 3일 급등을 한다면 매도했다가 나중에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은 재차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우상향의 저점이 높아졌을 때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 갖고 지금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큰 대세 흐름 속에서의 종목별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때 흐름 자체는 최소 보름 내지 한 달씩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세에 순응하는 그런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AES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송동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 괜찮네요. 25%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편입가를 32,600원 수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예. 테스도 역시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 거의 탑픽주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만큼, 수주라든지 기업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적인 어떤 수주 확대로 이어지며 3분기 실적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도 역시 거의 최대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최근엔 또 중국 쪽에서 또 OLED 관련된 장비에 수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테스가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쪽에서 반도체 그리고 OLED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당분간은 물론 중국도 장비 중소형 장비 회사들을 많이 이제 키울 거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 업체들의 그런 장비 제조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테스도 18년도까지는 아직도 우상향할 그런 추세들이 많이 남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또 신규 투자를 할 때는 또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투자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이제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는 가운데 조금 많이 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도 근데 다시 사실은 오늘도 4%대 상승이 나오면서 또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이평선들과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그런 탓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더 내려왔을 때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개인적인 그런 바람으로 아직까지는 신규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신규 추천은 하지 않고요. 기존 보유자들은 홀딩 관점 유지해달라 테스 AS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내일의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 텐데, 일단 김진석 소장님, 내일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내일 시장 아시는 것처럼 내일 일단 뭐 수능이 또 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뭐 학생들이 지난주 목요일날 이후에 또 때로는 한 주 이 내일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좀 많았는데, 일단 내일은 정말 지진이나 이런 것보다 좀 잘 치렀으면 그런 먼저 말씀 들어보겠고요. 앞서서 잠깐 저 화면에 그 기사 가운데서 비트코인으로 미국에서 월세 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한국에 있는 그 사이트가 그 소위 그 서버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현재 보니까 뭐 집단 소송 중이다 이래서 과연 비트코인의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 월가의 어떤 판단을 잠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마켓워치는 이번에 코인디스크닷컴에 있는 이런 어떤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면서 최근에 그 미국의 비트코인의 주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주가 지난 1년 동안의 주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그 $969,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달에 약 9천만 원이면 지금 얼마죠? 지금 현재 그 8억 정도가 될 정도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주가가 8배, 주가가 약 8배 정도 비트코인의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월 달부터 미국에 있는 많은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에 지나고 보니 비트코인의 주가가 사는 게 맞았구나 이런 후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이건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9월 달로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게 비트코인이 $4,600까지 갔을 때 이제 고점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중국은 앞으로 일단 비트코인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JP 모건을 비롯해서 몇몇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비트코인은 프라우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2배 올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무도 평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 이슈가 있는데요. 긍정적 이슈를 보면 JP 모건 체이스에서 이번에 올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CM이라고 그러죠. 시카고 머천트 익스체인지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선물 옵션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3자가 볼 때 이런 비트코인이 이게 결국 선물 파생 시장까지 들어갈 정도면 이것이 좀 괜찮은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판단 가운데서 JP 모건의 CEO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얘기를 올 한 해 동안 계속 사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 국내 우리 금융감독원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트코인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올라갔지만 가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최근의 모습을 과연 또 다른 어떤 그 거품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주가의 상승적인 동력이 있을지 몰라도 마켓워치가 바라본 시각은 이것입니다. 주가 상승하는 이유, 비트코인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도 모르겠고 이것이 거품인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주가가 비트코인 현재 $8,151 까지 갔지만 이것이 적정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로서 마켓워치는 최근 비트코인의 주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의 판단은 결국 개인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장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송 팀장님은 내일장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NH투자증권하고 SK하이닉스를 조금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한번 NH투자증권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제 주식은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면과 그리고 자리가 매수 자리의 포착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수가 오르면 증권사의 어떤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그 인지상정이라고 보시면 좋은 관점인데, 다 좋은 건 알지만 언제 들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그런 이제 시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이제 약간 표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우선 한번 보시죠. 우선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은 당분간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거래량을 유지하다가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출현했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다시 한번 평균 거래량을 밑돌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로서 증권주의 어떤 상승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증권주를 하나 매수를 해봤고, 메리츠 점검증권도 제가 그 포트에 포함되는데 메리츠 점검증은 조금 더 빨리 일단 그 상승을 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을 일단은 말씀을 드린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다음은 SK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비슷한 관점입니다. 우선 역시 박스권을 돌파를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최근 이게 제가 선을 꺼보면 96,300원이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이었고 76,550원 이 부근 위로 조금씩 다시 한번 횡보세를 보이면서 하단을 깨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점차적으로 떨어졌고, 근데 어제죠. 어제 3% 정도의 어떤 상승이 나오면서 또 거래량이 제가 밑에 여기 선 보이시나요? 선이
거래량 추세가 하단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승 초기의 어떤 구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시가를 위로 갭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상승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이 두 종목은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 SK하이닉스까지 내일 볼만한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론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장 시작과 종료도 1시간씩 연기가 됩니다. 10시 시작, 4시 30분으로 지금 오늘장 내일장도 3시 방송을 시작해서 5시에 마치는 스케줄이 좀 변경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일주일 수학능력시험이 연기돼서 마음고생 많았을 수험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무사히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후에 웃으실 수 있기를 저희 제작진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